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전기차 일제 랠리 니콜라도 17% 폭등. 미국 증시에서 전기차가 일제히 랠리하자 최근 상폐 위기를 맞고 있는 니콜라도 17%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8일 뉴욕 증시에서 니콜라는 전거래일보다 16.69% 폭등한 10.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니콜라는 지난달 주식 액면 병합 발표 이후 연일 급락했으나 이날은 다른 전기차 업체가 일제히 랠리하자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증시 최고치 경신에도 파월 증언 경계 혼조 마감. 뉴욕 증시가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개장 직후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지만 이번 주 주요 이벤트를 앞두고 증시 참가자들의 경계심 속에 보합권에서 오르내렸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회 증언과 미국 6월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의장 증언은 오는 9일, CPI는 11일, PPI는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미국 경제 지표가 물가와 경기가 식어가고 있다는 점을 가리키는 만큼 파월 의장도 비둘기파적 발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공동안보 논의 환영, 인태지역 확대는 안해.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 나토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 등 인태지역 정부 지도자가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논평 요청에 대해 나토는 공동의 안보 우려를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언제나 환영한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북러 협력에 대해 우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한 우리의 우려를 오랜 시간 분명히 밝혀왔다며 이는 우리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선거 끝난 영국, 프랑스 국가 재정 부담 더 커졌다. 에마니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정치적 모험의 결과로 정치적 불확실성과 국가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습니다. 시장은 추후 프랑스 좌파 연합의 정책 방향이 재정 부담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가 나온 직후 유로화는 달러 대비 0.3% 하락했으며 프랑스 국채 수익률도 유로존 국가 부채 위기 이후로 최고치입니다. 유로존 2위 경제 대국 프랑스의 미래를 시장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총선에서 14년 만에 노동당이 권력을 잡은 영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런던 소재 싱크탱크인 IFS의 수석 경제학자 이사벨 스톡턴은 성장은 매우 실망스러울 것이고 부채 이자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비관론을 펼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조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는 25일 만에 다시 한번 시총 1위 자리에 올라오는 모습 보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UBS에서 목표 주가를 120에서 150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2% 넘는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아시아 민간 기업 중에 최초로 지금 TSMC가 시총 장중이었지만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세계 8위 기업에 등극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도 아시아니까 축하하는 마음이지만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직 많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 느낌, 그래서 질주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저는 어제 시장 보면서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선배님들한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내동매매 주의보를 좀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시장 자체가요, 어저께 조금 테마 섹터가 너무 빠르게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냉동김밥 이슈로 사조 관련된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또 이제 아마존 프라임데이라고 이제 대박 할인 행사죠. 그때 이제 화장품 관련주들이 또 모멘텀을 받으면서 또 화장품주들, 특히 OEM, ODM주들이 조금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또 다시 구리값이 상승하면서 전선 관련주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관련돼서 기대감으로 원전주가 올라갔지만 더 탄력을 받은 이유는 프랑스에서 지금 극우 정당이 뭔가 득세를 할 거다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좌파 연합이 그것을 저지하면서
이제 좌파연합은 이제 탈원전 관련된 정책을 펼치고 있죠. 지금 체코 원전 수주에서 우리의 수주전에서 상대방 제일 큰 강자가 프랑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제 원전주들이 좀 더 탄력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2차 전지들도 오랜만에 올라가는 모습 보였죠. 일단 테슬라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럽연합에서 또 중국 전기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겠다는 이슈가 맞물리면서 어제 이제 2차 전지들도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시장 속에서 거의 천하제일 단타 대회라고 하죠. 어제 이렇게 순환매가 빨리 돌면서 이제 이런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이제 수익 내기 쉽다. 이제 오늘 이제 한 번 수익 냈으면 좀 쉬셔야 되는데, 야, 일단 내가 오늘 한 2번 수익 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했을 때 한번 덜컥 물리면 또다시 좀 시장에서 소외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시장일 때만큼 우리가 좀 차분하게 시장을 대응해야 되고요. 아까 앞서서 우리 이가은 씨가 말한 것처럼 파월 의장이 오늘하고 내일 이제 증언을 합니다. 지금 뭐 고용 시장이 냉각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9월 금리 인하를 우리가 기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또 파월 의장이 지금까지는 비둘기 옷을 입었지만 갑자기 또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테마주들이 많이 움직이면서 우리가 살짝 느슨해질 수 있는 이 정신을 다시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 내동매매 조심하시길 바라면서요. 자, 그러면은 승부주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오늘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승부주 1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원래 같이 함께 해주시던 분이죠.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화상 연결돼 있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성규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좀 화상 연결로 함께하게 됐는데요. 일단은 먼저 앞서서 주셨던 우리 승부주들 먼저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 지금 어제 순환매가 돌면서도요. 조선주 쪽 강세가 좀 뚜렷했습니다. 일단 HD 한국조선해양 승부주 거의 초반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지금 제 기억으로 한 40%대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조선주가 계속 백고동을 올리면서 갈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고점 자리에는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현재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현재 자리 보면은 거의 이제 전 고점 약간 근처까지 와 있는데 위로도 올라갈 수 있죠. 자, 여기 보면 아직까지 이전에 고점이 거의 40만 원, 50만 원대까지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 현재 저항대 16만 2,100원 이 자리를 만약에 돌파를 했다. 그러면은 요 돌파 매매 시점을 봐서 이 적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는 그 양봉 2개를 보시면 그때 바로 또 들어가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절반 정도를 익절하신 다음에 수익을 챙기시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금 조금 더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원전주도 굉장히 잘 움직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두산 에너빌리티 승부주로 이전에 주신 적이 있어서 요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략은 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까요? 지금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자리 보시면은 한번 급등 나왔던 자리에서 지금 여기 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죠. 21,950원 자리 여기까지 이제 올라가려고 했던 자리가 있는데 현재 자리를 보면은 지지대가 19,250원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3거래일 연속해서 그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양봉이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는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은 약간 쉬어갈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꺾일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21,950원이 넘어가면은 그 다음 목표가 여기에서 잡았을 때 24,000원까지는 한 번 더 보실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세가 좀 꺾일 수는 있겠지만 24,000원까지는 조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어제 있었던 시간외 특징주들 살펴볼 텐데요. 어떤 종목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을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JMB부터 유니테크노, AS텍, 한중, NCS, 오킨스전자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외에서는 CXL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카이스트에서 이 CXL을 적용할 수 있는 GPU를 개발했다라는 소식 속에서 시외에서 CXL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CXL 관련주들이 어제는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대다수 특징주 중에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봤을 때 한중 NCN스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종목이 굉장히 좀 핫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이 시가총액도 괜찮고 원래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이었죠. 코넥스 있다가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했던 즉 3부 리그에서 올라온 2부 리그로 이제 올라온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이 생각보다 꽤 괜찮은 종목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확인을 해본 결과로는 우선은 ESS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전기차 부품 이쪽으로 해서 특히 2차 전지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는 종목인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조금 하락했지만 계속해가지고 서서히 상승을 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자리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5거래일 정도 움직임을 보면은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는 약간 눌림목 잡고 있는데 이 눌림목 자리에서 한 번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자리는 지금 여기에 지지대 43,000원대죠. 자, 43,000원대에서 지지를 바꿔서 올라가는 자리인데 충분히 아직도 위로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기존에 있던 전에 있는 차트는 사실은 코넥스에서 보였던 움직임이죠. 근데 코넥스에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이쪽으로 코스닥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보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중 NCS가 앞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넥스텔 에너지 관련돼서 이제 삼성 SDI가 1조 원대의 ESS SPB 공급을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주로도 지금 잘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ESS를 사랑하시는 우리 김성규 전무님 또 ESS 얘기해 주셨습니다. 한중 CNS. 자, 근데 이제 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올랐지만요. 이게 단지 테슬라나 2차 전지 관련된 것보다는 ESS에 관련돼서 좀 올라가는 특징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력 관련주들이 조금 뜨는데요. SMR 쪽 원전 쪽이 좋을지 아니면 ESS 관련돼서 태양광을 묶어서 보면 좋을지 김성규 전문가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쪽이 좀 전력 쪽에서 원픽으로 보시나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우선 빠르게 움직이는 거는 ESS하고 2차 전지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이고 대신 좀 더 뚝심 있게 가져가겠다 그러시면은 원전 쪽으로 밀어붙이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투자자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르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에코프로비움을 비롯해가지고 물론 좀 악재가 나오긴 했어요. 에코프로 관련 그룹주들이. 지금 환경 관련 때문에 조금 악재가 나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지금 이제 거의 바닥에서 양극재 부분이 서서히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즉, 이 전기차만 가지고서 가기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ESS가 나와서 그래도 숨통이 트였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제 조금 이제 저가에서 약간의 반등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원전 관련된 밸류체인 중에서 한전기술처럼 좀 무겁고 조금 안전한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우리 기술처럼 좀 화끈하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벼운 종목이 좋을지 김성규 전문가의 선택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기가 들고 있는 자금 양에 따라 달라지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단타 하시기에는 아주 좋은 종목이에요. 예.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미 이전에도 다른 데서 한번 얘기했었지만 여기 한번 이렇게 올라갔다 하면 급등이 아주 크게 나오는 종목이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에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올라갔던 게 지금 잠깐만 23% 넘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도 급등이 나왔던 자리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장대로 양봉에다 갭상승이 나오는 이런 탄력이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은 단타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한전기술 쪽이나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이쪽으로 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로는 두 종목을 어쨌든 투자 단타 개념이나 중장기 투자 개념을 얘기해 주신 거 보니까 두 종목 다 유효하다 이렇게 좀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곧 있습니다. 10일에 열리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Z 시리즈죠. 관련돼서 이제 폴더블 폴이 예상되는데 김성규 전문가님 언팩 행사 관련해가지고 종목들을 좀 압축해 줄 수 있으실까요? 관련된 종목들요. 자, 모바일 반도체에 관련돼 가지고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세코닉스나 뭐 옵트론텍이나 뭐 와이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봤을 때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요. 저는 지금 보면은
요거 기가 앤디포스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여기 이제 단타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고도로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은 제가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을 제가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현재 자리에 봤을 때는 충분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지금 봤을 때 세 번째 지금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로 봤을 때는요. 오늘 만약에 여기서 급등해서 돌파를 했을 경우, 즉 4,750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그냥 바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4,800원이니까 아마 이 자리를 유지를 해준다 그러면 바로 튀어 올라갈 수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한번 잘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또 섹터별 어제 이제 섹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떤 걸 질문드려야 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좀 묶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랜만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저번 주 내내 조금 하락을 하더니 이제 아마존 관련된 모멘텀도 받고 이제 여행객들이 증가하는 모멘텀까지 받다 보니까 오랜만에 반등이 나왔어요. 화장품 관련된 섹터 투자 관점을 봤을 때 이제 어차피 하반기까지는 실적이 좋다고 예상되잖아요. 그럼 이참에 조금 눌림목을 투자해갖고 중장기 관점을 보면 어떨지 이 섹터에 대해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화장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눌림목 잡는 자리가 드디어 나왔죠. 드디어 여기 보시면 현재 자리에서 눌림목 잡아서 돌아간 자리 147,900원에서 돌렸습니다. 그리고 또 아모레지 관련된 회사도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움직임 지금 보여주고 있죠. 3만 원대에서 지금 돌려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라갔던 종목들 그러니까 그 실리콘투라는 그 아이패밀리 SC, CNC 인터내셔널 이런 회사들은 이제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이제 꺾이는 자리에 와 있어요. 사실은 이런 그러니까 유통 관련 종목들은 조금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런 회사들을 본다 그러면 저는 일단은 여기에서 우선은 콜마 한국 콜마 같은 종목 여기도 지금 이제 드디어 바닥 잡았습니다. 이 자리 61,200원에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 꺾어져서 오늘 반등 들어온다 그러면 눌림목으로 잡고 매수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지금 역시 반등 들어오는 자리죠. 178,300원에서 눌림목 잡고 지금 다시 반등 들어오는 이런 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콜마나 코스맥스 같이 어느 정도 ODM을 좀 하는 업체들 그러니까 아마존 프라임 데이에 맞춰서 어느 정도 뜰 수 있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역시나 김성균 전문가님도 OEM, ODM 업체를 꼽아주시는군요. 근데 이제 브랜드샵 쪽에서 토니모리로 한번 크게 수익을 내주셨잖아요. 토니모리가 일단 한번 눌림목 구간을 진입한 것 같은데 브랜드샵 쪽에서 토니모리나 마녀공장 정도의 투자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12,000원 자리까지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여기 이 자리 보시게 되면 12,000원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자리고 그 전에 최고점이 얼마였냐면은 거의 한 17,000원을 넘겼었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 60%가 넘는 그런 수익률이 났던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해가지고서는 그동안 너무나 저평가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 종목들은 지금부터 갔다 하면은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아직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보셔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조금 과열하긴 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뭐 거의 지금 정말 강하게 올라가죠. 이런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동안에 눌려있던 종목들이 강하게 튀어 올라갈 때는 이 추세를 꺾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약자가 나오더라도 최소한 이번 3분기까지는 충분히 버텨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기억하시고 적정량의 자본을 가지고서 꾸준히 투입하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화상에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자 그러면 김정규 전문가님 보셨을 때 오늘장에서 조금 내가 봤을 때는 최고의 섹터가 될 것 같다는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우선 갤럭시 언택 행사가 오기 직전이죠, 이제. 그러니까 관련해서 특히 모바일 부품주, 그 다음에 또 CXL 메모리, 요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유리기판이 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는데, 유리기판은 조금 이제 약간 조금 지났다가 다시 한번 또 튀어오를 때, 그때 테마가 돌 때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름이 됐고, 여름 관련했기 때문에 제가 늘 강조했던 것들이 있죠, 섹터들. 자, 원전, 태양광, 풍력, 전력설비, 전선,
구리 관련주, 요것들은 계속 지속 상승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묻어두는 자금을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 휴가 관련주, 특히 아까 말씀하셨드렸던 화장품, 그 다음에 식품주, 그 다음에 숙박, 요 세 가지, 요것들도 지금 현재 움직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김성규 전문가님이 승부를 볼 종목은 이 안에서 나올까요? 그쪽에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쪽보다는 사실은 이제 좀 식품주 쪽으로 일단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 바이오니아를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건 원래는 이게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보다는 지금 현재 그 건강기식 관련해서 중국 진출하는 소식 때문에 제가 요거를 픽업을 했고요. 일단 바이오니아는 우리나라 바이오벤처 1호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벤처 섹터에서 굉장히 바이오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 일명 건기식이라 부르는 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자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에이스바이옴이라는 회사가 이제 그 여기에 대한 그 비엔알신이라고 그 요즘 그 김희선 씨가 모델로 나와 있는 그 다이어트 유산균이 있어요. 예. 이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히트를 한번 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중국을 진출하게 됐습니다. 드디어 거의 이 분야가 지금 그 중국에서도 굉장히 큰 시장인데 여기 그냥 20조 원 정도 되는 이 다이어트 식품 시장으로 진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국의 특히 큰 소셜 커머스인데 이제 샤홍슈하고 지금 제휴를 해서 마케팅을 강화한 그 판매 전략을 앞으로 좀 더 진행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 샤오홍슈 같은 경우는 3억 명 이상의 그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 커머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 보시게 되면은 38,400원 현재 자리에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시초가로 들어가셔가지고 손절가는 27,000원 우선 잡아드릴게요. 손절가는 조금 강하게 해서 여기에서 27,000원 자리에서 우선 손절을 잡아주시고 1차 목표가로는 했을 때 위로 걸리는 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 길게 잡아서 그리고 56,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그 위로는 7만 원대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탄력 좋은 종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조금 지켜보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원픽 종목으로 바이오니아 살펴봤습니다. 일단 자회사 제품으로 비엔알신이라는 제품 가지고 있는데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엔알신이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이게 무려 20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로 56,000원, 손절가로는 27,000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원픽 종목까지 잘 만나봤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원픽 종목까지 잘 만나봤고요. 저희는 다시 한번 종목들 정리해보고 2라운드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2라운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와 아침을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유스탁 유창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제 어제 시장이 뭐 좋았다고 하기보다도 좀 애매한 시장이었는데, 자, 유창희 대표님 일단 어제 승부를 냈던 종목 수익률 한번 봐야겠죠. 자, 화면으로 일단 어제 종목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GI 이노베이션 1.91%. 좋은 수익률 거두셨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어저께 이제 아쉽게 음봉 마감은 네. 했지만 네.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네. 그럼 나쁘지 않거든요.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도치 마감을 좀 했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상승 흐름들 이어가는 와중에 한 번 정도 쉴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어저께 사실은 바이오주들이 조금 쉬는 날이었어요. 사실은 어저께 이제 2차 전지라든지 그동안 좀 소외받았던 종목군들, 화장품 등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면서 기존에 강했었던 종목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다라고 보고 있고, 뭐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기간 조정을 준다고 하면은 충분히 2차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놓고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저께 이제 금호석유 저번에 네. 이제 합성고무 관련되고 실적이 좋을 네. 것이다라고 예상하셨고 어제 갭상승 출발해서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했거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작일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이제 제가 금호석유를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일단 하방 압력은 어느 정도 이제 나와 있다. 특히 네.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어저께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이 고점 돌파의 어떤 기대감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충분히 여전히 좀 눌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야, 근데 유창희 대표 어제 시장이 네.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시장이었거든요. 순환매가 전 섹터를 돌아다니면서 빠르게 네. 돌았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럴 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어저께 사실은 저는 시장이 계속 좋은 모습을 이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이제 잘못 생각하시는 분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좀 내가 손실을 보더라도 기다리면 오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세요. 순환매가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최근에 매수했는데 손해를, 왜냐면 최근 가파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손해를 봐서 조금 고통스러웠던 상황에서 어저께 많은 종목군들이 한 7에서 8%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버티면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히려 저점을 이탈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좀 반강제적으로 보유하시는 흐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러면 지금은 앞으로는 수익률 편차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잠깐 쉬는 것뿐이지 이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계속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고, 조정을 받는 기업이 일시적인 반등이 나오는 것뿐이지 이게 다시 드라마틱하게 V자로 강하게 올라온다고 말하기 힘들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물론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언급을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10개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런 종목은 1개나 2개 있을까 말까 하거든요. 대부분이 추세가 살아있고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군들을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한 종목군들, 예를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약간 손해를 보고 있다. 이거는 저는 당연히 버티시면은 충분히 수익으로 전환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배터리라든지 이런 기업들, 어저께 LG에너솔루션이 실적이 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반등을 줬으니까 이제 꾸준히 다시 한번 상승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다린다든가 아니면은 추가 매수를 하신다 그러면 오히려 또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업황이 좀 좋지 못하는 섹터들, 대표적으로 뭐 배터리, 그리고 뭐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콘텐츠 관련된 종목분들은 종목을 선정하는데 상당히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좋지 않은 섹터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을 조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는 삼성전자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삼성전자가 보통 85,000원에서 9만 원대 개인 매물대가 좀 많이 있었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개인이 매물을 좀 덜어내고 외국인과 기관이 이걸 좀 담아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좀 이격도가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럼 대표님, 이제는 기간 조정이나 뭐 가격 조정 이 정도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 구간이 됐을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 9만 원대 매물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9만 원을 갔었던 적이 그 2021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도에 살짝 9만 원 갔다가 다시 내려온 자리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일 많은 매물대는 제 주봉을 지금 차트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8만 3천 원 정도가 제일 많은 악성 매물이 있는 자리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8만 7천 원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물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저 때 그 2021년 1월 달에 9만 원에 매수하신 분은 정말 일주일밖에 안 갔던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엄청난 매수하신 분이 지금까지 갖고 계실 가능성은 없고,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이제 삼성전자 고점입니다라는 분위기가 아니라 실적 계속 좋아지고 있고 9만 전자, 10만 전자로 갈 수 있다라는 뉴스들이 나온 상황에서 여기서 거의 한 4년, 3년 정도를 기다리셨는데 성급하게 매도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8만 2천 원, 뭐 8만 2천 원 정도 선이 8만 1천 원에서 8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는 모습이 아니면 전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매수 관점, 그리고 어찌되었던 올해 7만 원을 깨질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7만 원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번 8만 원 후반대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이 최악의 경우 7만 원, 한 8만 8천 원 사이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된다라면 뭐 그 8만 원 이하로 조정이 왔을 때는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닉스는 아예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위치 계속 옆으로 행보하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 없이 기간 조정 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조금 더 나온다라면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혹은 지금도 일정 부분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모아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님 어제 전반적으로 골고루 올라가다 보니까 화장품 업종들이 또 강세를 보입니다. 네. 아마존 효과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코스맥스나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종목들은 일단 먼저 선반영되면서 너무 많이 올랐는데 네. 지금 그동안 이제 좀 조정받으면서 토니모리나 네. 마녀공장 같은 이런 브랜드샵 종목들이 조금 눌림목 구간에서 우리가 한번 또 투자해보면 어떨지, 이거에 대한 의견도 좀 듣고 싶거든요. 일단 예를 들어서 마녀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크게 오른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그러니까 변동성은 좀 있었습니다만 종가상으로 본다라면 한 2만 5천 원 전후로 해서 옆으로 행보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뭐 한 2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한번 뭐 3만 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 정반대의 차트를 말씀드린다면 토니모리 같은 경우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좀 외봉으로 17,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거의 10,000원 언저리까지 조정을 받고 어저께 9% 정도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종목은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10,000원이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저점이 확인됐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외봉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흔들림이 나올 수가 있고, 그 흔들림이 나왔을 때 10,0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 혹은 10,000원을 이탈했다가도 바로 빠르게 10,000원을 회복한다라면 그때부터는 적극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흐름을 최소 한 일주일 정도는 확인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좀 행보를 하고 있다라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코스맥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금 주가 차트를 보신다라면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마녀공장 보여드린 거랑 좀 비슷한 흐름인데 사실은 17만 원, 18만 원대에서 옆으로 이렇게 누운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은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저점이 좀 확인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의 과거에 이제 그 주식 그 매매 관점에서 본다라면 17만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을 때, 혹은 뭐 16만 원 정도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조금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할 수 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토니모리처럼 외봉으로 가파르게 뭐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오는 기업은 아직은 저점이 이번에 확인됐다라고 말하기 힘들기 때문에 좀 종목별로 기술적인 흐름을 좀 같이 곁들여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봉보다는 차라리 코스맥스처럼 탄력받고 올라가는 말에 좀 올라타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왜냐면은 어쨌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매물 부담감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토니모리 같은 경우 올라오면 올라갈수록 고점에서 손실 보신 분들이 매도할 물량을 가능성이 내놓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이 다시 13,000원 올라가면 30%또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네.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유창희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요즘 이 신고가 패턴 종목들이 또 특히나 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계속 신고가를 쓰면서 위에 벽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는 모습, 약간 그런 의미로다가 차라리 단기 투자를 하실 분들은 달리는 말에 올라타서 신고가 패턴에 도전하는 네. 게 더 나으실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유창희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중요한 거는 항상 신고가 패턴에서는 손절 라인을 지켜야 된다. 그쵸. 그건 항상 지키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원전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조금 스윙 관점을 보기에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체코 관련해서 한 일주일 전후로 해서 이제 곧 발표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네. 이번 주나 늦어도 다음 주면은 이제 발주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 발주를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가져간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반영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두산 에너빌리티가 먼저 움직였었고 일부 원전주들이 좀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표로 매매를 하신다라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도 충분히 접근해 볼 수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고점 돌파에다 또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체코 수주 결과가 또 7월 중순쯤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다음 주로 예정이 좀 되어 있습니다. 어제 원전주가 좀 꿈틀대기 시작을 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산이랑 원전 세일즈에 나선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기대감도 같이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주제입니다. 역대급 외국인 매수세 하반기도 이상무라는 주제입니다. 일단은 외국인이 폭풍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셨어요. 이전에도 외국인이 좀 관심 갖는 종목들 봐야 된다라고 말씀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 보면 좋을까요? 네, 뭐 제가 항상 이제 시장이 조금 이제 모멘텀이 잠깐 부족할 때는 수급적인 흐름들 그리고 뭐 수출입 데이터 이런 거를 점검해 드리면서 관련돼서 앞으로 좀 상승할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를 좀 말씀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상반기 외국인들 매수를 이제 종합 평가를 해보니까 총 22조 9천억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도 2조 한 900억 가까이, 2조 896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화면 하나 보내드렸는데. 작년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외국인이 10조 원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작년 상반기에 9조 원 정도 매수를 해가지고 와 이제 엄청나게 외국인이 매수하겠다 싶었는데 하반기에는 사실은 1조 원 정도밖에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만 22조가 넘는 순매수를 보여줬기 때문에 작년 1년 동안 매수한 거에 2배 혹은 작년 하반기에 매수한 거에 거의 20배 이상을 그 외국인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증시를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뉴스를 보면은 이제 한국 증시 동학개미가 서학개미로 많이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 반대로 또 외국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에 정말 역대급으로 매수를 한 것이 좀 상반되는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일단 1988년도 이후에 그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집계를 해왔을 때 역대 최대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주로 이제 반도체라든지 자동차, 조선 쪽으로 해가지고 매수가 많이 들어왔는데 그 이유는 그거 같아요. 결국엔 실적이 아닌가. 계속해서 제가 수출 데이터 매월 발표했을 때 저도 같이 그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계속 수출 흑자가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달 같은 경우도 80억 달러 무역 흑자를 보여줬고요. 그래서 그 수출이 늘어나는 거에 가장 1등 공신은 반도체죠. 반도체는 전년 대비해서 한 100% 이상의 수출을 증가를 보여줬고 또 자동차, 조선 역시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수출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화장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적이 이미 수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고 또 이게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주식을 살 수 있었던 동력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월 말 3월 달부터 국내 증시의 바람을 잊을만 하면 뉴스가 나오는 게 밸류업 정책이죠. 정부가
주가 저평가,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계속 정책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나오고 나면 좀 실망스럽더라도 또 그 내용을 보고 나서 아 이런 부분들 놓쳤구나 하면서 또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계속해서 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아 이제 한국 증시, 한국 기업도 배당을 많이 하는구나. 이러한 밸류업 주주환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하는구나라는 어떤 확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들 기업들, 뭐 지주사라든지 뭐 금융사,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매수가 상당히 좀 많이 유입될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패드워치 보니까 금리 인하 가능성 9월 달 기준으로 한 80%까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이죠. 목요일 저녁 9시 반에 CPI 발표를 하는데 만약에 그때도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게 확인이 되면 3개월 연속 4, 5, 6월 달 3개월 연속 물가 상승이 둔화되는 지표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분기가 물가 상승 둔화라는 얘기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어떤 밑바탕은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좀 완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좀 하락하게 된 것도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 그러니까 지난주에 파월이 디스인플레이션은 거의 이제 확인되었다라는 어떤 그 발언을 했죠. 라가르 총재랑 같이 토론을 했을 때 그때부터 미국 국채 금리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달러 인덱스가 많이 조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정말 하게 된다라면 달러 강세도 상당히 완화될 더 약화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환율이 가장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1,400원을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400원 갔다가 1,500원 가고 1,600원 가고 2,000원 가는 거 아니야라는 두려움이 있을 때 외국인이 주식을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하고 금융시장을 흔드는 것인데 1,400원을 갈 수는 있지만 뭐 여기가 고점이고 연말에는 결국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1,300원 초반은 힘들겠지만 다시 1,360원이나 50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주식을 사겠죠. 왜냐하면 환차익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달러가 약세를 띨 수 있다라는 것들도 외국인들은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지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꾸준히 관심을 갖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다만 좀 아쉬운 거는 그런 게 있죠. 제가 화면에 보신다라면 지금 1월부터 어저께까지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한 거 옆에 상위 종목을 보신다라면 삼성전자가 10조 원,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합친다라면 거의 12조 원 가까이를 외국인들이 매수했고요. 하이닉스를 3조 6천억, 현대차를 3조 3천억, 뭐 삼성물산, 뭐 HD 현대일렉트릭 1조 원씩 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상위 5개 종목에서 거의 뭐 한 20조 가까이, 뭐 19조 정도를 매수를 보여준 거다 보니까 조금 특정 종목에 좀 편중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다른 종목군들로 조금 확산세를 보여준다라면 시장이 지수도 오르고 많은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상반기와 같은 좀 특정 종목에 편중되는 매수를 보여준다라면 아무래도 종목별 장세는 조금 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하시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시장은 좋은데 왜 내 종목은 안 가지 하는 모습이 하반기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 전반적으로 확산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특정 종목에 특정 섹터에 집중되는지를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모멘텀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수급을 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대형주 단으로 좀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확산되지 않는다면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될 수 있으니까요. 종목에 대해서 접근하실 때도 조금 더 꼼꼼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와 관련해서 승부주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오늘의 승부주로는 일진전기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요. 확 나오셨나 봐요. 너무 자랑하고 싶으신 네, 나머지. 너무 빨리 얘기하고 네. 싶으셔서. 일진 전기 준비해 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좀 접근해 보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일진전기도 제가 5월 말쯤인가요? 한번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뭐 제가 최근에 보시면 5월 달이나 4월 달에 언급한 종목이 횡보를 하면서 안 움직였을 때 다시 한번 언급드렸을 때 주가 상승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비슷한 케이스고요. 그래서 일진전기 같은 경우도 좀 보신다라면 계속해서 좀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 그때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다. 투자 슈퍼사이클의 아직도 초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노후화된 어떤 전력 그 설비의 가장 뭐 이제 치명적인 약점이 몇 개 있는데 최근에는 뭐 해킹 우려감들 좀 있죠. 이를 통해서 좀 특히 이제 해저 케이블 쪽으로 해서 해킹 우려가 있다라는 뉴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약간 해킹에 대한 우려감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자연 환경의 변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 전봇대를 세워놨는데 산 속에다가 이렇게 전선을 끌어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나무는 계속 자라지 않습니까? 그럼 나무가 자라면서 전선을 훼손하거나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도시가 좀 변화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노후돼서 오래돼서 교체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교체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노후화된 설비의 재투자는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설계서부터 설치까지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턴키 수주 방식을 관련돼서 기술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변압기를 생산만 하는 기업하고 이거를 어떠한 변압기가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춤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설치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설계하는 기업들, 우리가 집을 지은다고 했을 때 설계소 따로 또 건축소 따로 하는 것보다 두 개가 합쳐진 업체를 선택을 한다라면 조금 더 시간도 단축될 수가 있고 비용도 조금 더 절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작업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변압기 관련돼서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물론 왜 그러냐면 지금 변압기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쪽에 대해서 영업이익률이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고요. 이제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는 쪽은 전선 쪽이에요. 그런데 전선을 많이 만드는 회사들, 뭐 LS 그룹이라든지 이런 다른 전선 회사들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그래도 일진전기의 전선 사업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더 뛰어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마저도 이제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예전처럼 구리선이 아니라 초고화 케이블 이런 부분들로 계속 변화가 되고 있고 또 수요도 같이 급증할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도 충분히 앞으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수주 잔고가 쌓여져 있고 또 작년에 유상증자에 썼던 자금으로 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 상반기서부터 빠르면 어떤 매출에 좀 반영될 수 있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변압기 업체들, 전선 업체들이 매출이 슈퍼사이클 하는데 왜 매출이 급증하지 않냐 하는 이유가 공장이 아직 증설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 공장 증설만 마무리되면 충분히 매출이 성장이 가속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면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전기 수급표인데요. 기간은 계속해서 매수를 보여줬던 것이고 외국인들도 최근 그 5월 달부터 보시면 매도보다는 매수가 그리고 특히 6월 들어가지고 매수량의 강도가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주가를 보시면 옆으로 계속 횡보하고 있습니다. 25,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거의 한 2달 넘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이것은 조정을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2차, 3차 상승을 위해서 지금 수렴을 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좀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23,5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2달 동안 저점이 23,500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상승의 이제 시작을 보여준다라면 33,0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일진전기 만나봤습니다. 몇 안 되는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이다라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목표가로 33,000원까지 열어주셨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승부주로 일진전기 만나봤습니다. 턴키 수주가 가능한 기업 그리고 안정적인 수주 잔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은 목표가로는 33,000원, 손절가로는 23,5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방송 핵심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시간 외에서는 CXL, ESS 관련 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한중 NCS 흐름 좋으니까요. 오늘장 안에서도 체크해 보시고요.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모멘텀이 부족할 때는 수급을 보자라는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승부주로는 바이오니아 그리고 일진전기 꼽아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달려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